트럼프가요, 이렇게 푸틴 보조를 맞추며 러우 전쟁 종전을 밀어붙이는 데에는요, 이거 노벨 평화상을 탐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죠. 그렇다면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자, 오늘 몰랐던 이야기들은요, 바로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퀴즈 풀고 가시죠. 자, 트럼프가 최근 노벨 평화상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집착 중입니다. 그런데요, 땡땡땡도 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That's very nice, thank you. That's very nice. Nobel. Maybe we agree with Prime Minister Pashinyan to send a joint appeal to Nobel Committee to award President Trump with the Nobel Peace Prize. It would be a great honor, certainly, but I would never apologize. 최근에 트럼프가 이렇게 푸틴 만나고 젤렌스키 만나고 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앞당기려고 하는 그 속내에는요, 사실 노벨 평화상을 노리는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힐러리 클린턴까지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에 추천한다고 나섰어요? 네, 일단은요,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의 한 그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여러 가지 그 세계 그 국제 분쟁들을 꼼꼼히 세심하게 알뜰살뜰하게 굉장히 많이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유가 사실은 이 노벨 평화상을 굉장히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태국, 캄보디아, 인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이스라엘, 가자지구 모든 걸 다 지금 살뜰히 챙기고 있는데 이 이유가 다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트럼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협상에 있어서 네. 어떤 그 지역을 영토를 양보하지 않고 푸틴에 맞서서 이것을 종전으로 이끌 수 있다면 자기가 먼저 나서서 트럼프를 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하겠다. 라고까지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영토 양보 없이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예. 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얼마나 노벨 평화상을 타고 싶은지 그게 굉장히 노골적인 멘트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The Nobel Prize for Rwanda, and if you look at the Congo, or you could say Serbia, Kosovo, you could say a lot of them. You could say, I mean, the big one is India and Pakistan. I should have gotten it 4 or 5 times. 그러니까 나는 4-5번은 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상당히 노벨상에 대한 집착이 굉장해 보이는데, 아니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겁니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는 진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면 정말 일기 때도 우리 싱가포르에 있었던 미국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바로 돌아오면은 자신의 업적을 자화자찬해요. 나는 이제 한국 전쟁을 곧 끝낼 것이다. 지금 휴전 상태인데 이거 종전할 거고 이제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니까 지지자들은 막 노벨 평화상 막 연호를 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기 취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그런 말도 합니다. 자기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면서 아마도 여기서도 자기의 그 관심을 드러냈고요. 근데 하나 좀 재미있게 볼 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떤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네. 아무 한 일 없는 오바마 대통령도 받았는데 왜 내가?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거를 봤을 때 일관적으로 흐르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네. 행동들을 보면은 노래 가사가 하나 생각이 나요. 프로듀스 101이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그런데 나야나. 이 사람은 올해의 노벨상은 나야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센터 본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아까 그 SNS 다시 한번 볼게요.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트럼프, 자, 저 SNS 글에 저 파란 표시가 노벨 평화상이라는 건데 저것만 세봐도 저렇게 많습니다. 한 게시글에. 그 정도로 노벨상을 타고 싶어 한다는 건데, 자, 이거를요, 이런 꿈을 부추기는 게 사실 혼자만의 또 집착은 아니라고 합니다. 관련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It's nominating you for the Peace Prize, which is well deserved, and you should get it. ដើម្បីឯករដ្ឋមន្ត្រីបតី Donald Trump ទទួលបាននៅពានរង្វាន់សន្តិភាព Peace Nobel Peace Prize ផងដែរ
아니 정상들이 무슨 경쟁하듯이 트럼프를 추천합니다.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노벨 평화상에 집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과 지지를 보내면서 우리나라의 핵심 국가 이익을 성취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미 간의 그 평화 협상과 대화가 잘 됐다면은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지를 보내겠다 이런 네. 것을 우리가 표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결과가 좋으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일종의 그런 크레딧을 주는 건 당연한 것이죠. 여기서 가장 적극적인 해외 지도자가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죠. 일기 때도 그랬지만 이기 네.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노벨 평화상 마땅한 자격이 있다 그러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그거를 제스처를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받은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인 지지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노벨 평화상에 집착하냐? 말씀하신 대로 아니 오바마 대통령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취임하자마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때 네.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내가 왜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실토를 그랬어요? 했고 이 상은 당신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아니라는 상입니다. 네. 이런 농담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란 폭격을 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한 장소도 2011년에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빈라딘을 사살한 다음에 2011년에 기자회견을 한 그 자리를 꼭 집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고 일기 때도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이거를 계속 강조해서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꼭 타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슬슬 궁금해지는 게 있죠. 정말로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냐, 수상할 확률이 있냐 이건데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그 수상을 한번 가상으로 심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른바 이야기 더 노벨 가상 심사위원회를 저희가 한번 꾸려봤습니다. 네, 나름대로 이제 한번 논의의 장처럼 배경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게 노벨상을 알고 보니까 5명의 심사위원이 결정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두 분의 전문가들께 한번 심사를 맡겨보겠습니다. 일단 김남 교수님 심사위원이 되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네, 가문의 영광입니다. 노벨 평화상의 무게에 맞춰서 엄정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심사임하겠습니다. 우리 봉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어깨가 무겁습니다. 처음이시죠,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노벨 평화상이 처음으로 주어진 게 1901년입니다. 네. 125년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그중에 19차례는 수상자 선정이 안 됐어요. 이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항목이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처음이냐고 여쭤봤는데 예. 그걸 다큐로 받으시네요. 예. 자, 심사 기준도 사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노벨 평화상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저희가 찾아봤는데 이 심사 기준은 알려진 건 없어요. 다만 심사 기준을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인터뷰들이 있더라고요. 저 3가지인데 국가 간의 우호 증진, 또 군대 폐지 또는 감축, 평화 회의 개최 및 증진, 이게 3가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죠, 이용주 평론가? 네, 전 노벨 위원장이죠. 베리트 안드레센이 인터뷰를 하다가 은근슬쩍 이 노벨 평화상의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 3가지 기준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상비군 감축, 군축이고요. 그리고 평화회의 기여, 그리고 국가 간의 형제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군축, 국제협력, 인권을 통한 평화, 기여 요 3가지를 보는데 네. 어떤 때는 요 3가지를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너무 뛰어나서 주기도 한다. 다만 그동안 지난 120년 동안 이 기준을 무조건 우리는 지켜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항목으로 심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심사 항목은 이겁니다. 국가 간의 우호를 증진했냐 이 여부일 텐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는 거죠? 네, 일단은 트럼프가요, 그 아랍 쪽에서 그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그 옆에 아랍 형제들 간의 그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트럼프가 이 아브라함 협정을 하면서 약간 형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간의 교류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평화를 조금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 관계 개선 노력.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의 2018년, 2019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그걸 조금 높게 치는 부분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국가 간의 우호 증진 면에서 트럼프가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가 사전에 점수를 좀 미리 받아봤습니다. 그 점수를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 점수를 주셨어요. 바로 봉영식 교수님은 C를 주셨고 우리 김인환 교수님은 B-를 주셨는데 일단 봉 교수님 C는 좀 너무 박한 거 아니에요? 저는 후하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거의 F에 가까운데요. 네. 왜냐하면은 국가 간의 우호 증진이 과연 이루어졌는가? 가자지구에 지금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뭐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우회 증진에 트럼프 행정부가 기여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악화를 시켰는가? 네.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평화라는 게 또 상대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마스와 이란이라든지 중동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고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 프로그램 앞부분에서처럼 그것이 과연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들이 받아들일 성격의 종전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럼 김인환 교수님은 그래도 조금 더 후하게 해서 B-를 주셨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봉영식 교수님이랑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국제 분쟁,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그다음에 이란과 이스라엘,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분쟁,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뭐 더 나아가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여기서 실질적인 결과물들이 도출되고 있지 않다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네.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미국의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지구촌 곳곳의 분쟁들을 종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그래도 높이 살만하지 않는가라는 점에서 B-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국가 간의 우호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뭐 사이좋게 지내게 만들었냐 이 여부일 것 같은데 물론 채점 내용에는 없지만 세계적으로 최근에 가장 파장을 일으켰던 걸 생각해 보면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관세 때문에 나라들끼리 사이도 안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특히 악영향이 어디까지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는 저희가 정말 두렵기마저 합니다. 예. 뭐 최근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인도에서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 때문에 뭐 대규모 해고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예. 결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제3국 노동자들에게는 큰 피해를 입힌 사례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한 거는 미국의 어떤 관세 정책,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평판, 이미지가 굉장히 큰 훼손을 입었고 네. 또 다른 나라에는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고 있고 그리고 세계 무역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경제적 피해, 그다음에 세계 무역의 어떤 축소나 악화 이런 것들이 국가 간의 분쟁을 증진시키지 않을까, 증가시키지 않을까 하는 것을 좀 두려운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후폭풍이 어떻게 흐를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나 관세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공언하기도 했었죠. 들어보시죠. My message is simple. Make your product here in America and only in America. So we're going to charge tariffs to all these foreign countries that are coming in and ripping us off and taking our jobs and destroying our manufacturing. Tariffs will make our country rich. But won't they raise prices? Properly used. 아니, 트럼프는 관세가 미국을 부자로 만들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나요? 트럼프가 정말 이 tariff 요거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관세를. 그래서 이 tariff 요걸로 미국을 부자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요.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그 매운 닭 라면 그게 네.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사재기를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관세 때문에 내 라면값 오르기 전에 미리 그거를 사놓는 거죠. 그리고 또 트럼프가 미국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네. 정작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공장 운영하시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철강 50% 관세 맞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장이 지금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심사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심사 항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폐지하거나 또는 감축.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군력을 좀 감축시켜서 세계 평화를 좀 유도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일단 두 분이 이거에 대해서 또 점수를 주셨어요. 어떤 점수를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점수 주셨을까요? 유보를 주셨네요. 네, 이거 유보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 김인환 교수님부터 해보시죠. 뭐 해당 사항이 일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 네, 지금 뭐 미군 같은 경우도 뭐 군대를 줄인다거나 네. 아니면 뭐 러시아나 중국과 함께 군축 회담에 나선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움직임은 없으니까는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지금 유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봉 교수님은 왜 유보실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아직 답안을 작성 중입니다. 네. 답안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채점을 해서 점수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군축에 관해서 기여를 확실히 한 결과가 있다면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것이 결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군축, 특히 핵무기 군축에서 기여한 것으로 이제 평화상을 수상한 것이 이제 미카일 고르바초프 옛날 소련 네. 공산당 총서기장인데 결과를 봐야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유보고요. 마지막 항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평화회의 개최 및 증진. 자, 평화회의를 얼마나 많이 열어서 이제 전 세계의 평화를 유도를 했냐, 그리고 증진을 했냐 이거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점수도 저희가 또 한번 미리 받아봤습니다. 두 분의 점수 뭘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봉 교수님은 유보, 또 우리 김 교수님은 B-인데 우리 김 교수님 혹시 B-를 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회담들, 그래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인도, 네. 파키스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회담들을 가지면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종전에 대한 논의가 네. 급물살을 타고 알래스카 있습니다. 회담. 알래스카에서도 이렇게 회동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밤에, 새벽에 네. 이제 또 백악관에서도 그런 회의가 있었고요. 특히 이번에 백악관 회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단순히 그냥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와 미국의 강요들이 만났다 뿐이 아니고 바로 그 이후에, 그리고 그 앞두고 저기 유럽의 여러 정상들이 네. 또 함께 자리를 하면서 마치 이 그 회담은 우리의 어떤 정치적 무게를 더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회담, 그다음에 국제 회의 이런 네. 측면에서는 점수를 또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실제로 지금 이 알래스카 회담을 포함해서 여러 과정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자화자찬 중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이걸 근거로 노벨 평화상을 정말로 받을 수 있을까요? 미러 회담 직후 일단 두 정상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Разговор был очень откровенным, содержательным, и, на мой взгляд, это приближает нас к нужным решениям. There's a lot of points. I mean, a lot of points we're agreed on. That much is, one or two pretty significant items, but I think they can be reached. Now it's really up to President Zelensky to get it done. 아니, 그런데 트럼프가 이번 이 알래스카 회담 전에 기대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아니, 푸틴과의 회담을 앞두고 노벨 평화상 관련해서 문의 전화를 했다면서요? 네, 지난 14일 노르웨이 한 매체가 전한 소식입니다. 네.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옌스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재무장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 관세 이야기 조금 하다가 네. 노벨 평화상 수상 후보를 문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후보에 들어가 있는 건 맞는지, 그 선정 기준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직접? 네, 직접 물어봤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 노르웨이 재무장관 측에서는 통화를 한 건 맞다까지는 인정을 했지만 네. 정작 그 내용, 뭐 노벨 평화상 문의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쪽에서는 뭔가 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될지 진짜 물어본 건 맞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봉 교수님 점수도 한번 봐야겠죠. 아까 유보를 택하셨거든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알래스카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노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네. 학생이 답안을 열심히 쓴다 그래서 답안을 보지도 않고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누구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평화냐가 중요한데 네. 러시아에게만 인정받을 수 있는 평화라면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이죠. 비근한 예로 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네. 그 이유가 카스라 테프트 밀약 아시죠? 네. 미국이 필리핀에 대한 독점을 일본이 인정하는 대신에 조선 반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독점을 미국이 인정했습니다. 근데 노벨 평화상을 그것 때문에 주었어요. 세계 평화에 기여를 했다고. 네. 근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거는 정말 노벨 평화상을 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아니고
한국이 인정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평화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나오는가를 보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사해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핵심이 이 영토 돈바스 문제잖아요. 예. 이 돈바스를 그럼 푸틴 요구대로 러시아로 돈바스를 통째로 넘겨주는 걸로 종전이 끝나게 된다면 일단 종전은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성과 정도로는 트럼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노벨 평화상 심사위원회 위원을 그 노르웨이 의회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이제 국민의 정서라는 정치 문화가 중요한 작용을 하겠죠. 네. 그래서 돈바스 지역을 넘겨주면서 러우 전쟁이 끝나는 것을 노르웨이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과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이 되겠는데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노벨 평화상 추천을 내가 강력하게 하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돈바스 지역을 주지 않고 러우 전쟁을 끝내라. 그만큼 당신이 노벨 평화상 원하는 건 알겠는데 받을 자격이 있냐? 이 정도 업적은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이 추천을 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혀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저희가 유언장 원칙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따져보니까 뭐 종합을 하자면 트럼프가 좀 높은 성적을 받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자, 땡땡땡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적이 있다. 이제 종합 점수를 매기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퀴즈입니다. 네.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히틀러. 아, 히틀러요? 네, 히틀러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얘기죠? 네, 히틀러뿐만이 아니고요. 그 추축국 지도자로 침략 전쟁을 일으켰던 베니토 무솔리니, 이탈리아 사람, 그리고 네. 또 러시아 이오시프 스탈린, 이 무시무시한 독재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다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려면은 각국 교수님들이나 네. 아니면은 뭐 입법부, 그 국회의원들이 추천만 하면은 사실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후보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스웨덴의 한 국회의원이 농담으로 네. 그럼 히틀러도 한번 거기 올려 해가지고 이거 올린 거거든요. 나중에 엄청난 비난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에 올랐던 건 사실이죠. 근데 사실 히틀러라고 생각하면은 평화상이랑 좀 거리가 먼 인물인데 그럼 혹시 이 사람이면 충분히 받을 만한데 못 받은 사람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도의 네. 유명한 그 민족 운동가 마하마트 간디. 간디도 원래 후보였고 사실은 이게 수상이 거의 확정이 되어 있었어요. 1948년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간디가 이 노벨 평화상 발표 불과 몇 주 전에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노벨 평화상이 참 이게 뭐랄까요? 억울할 수도 있는 게 네.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상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수상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2006년에 노벨위원회에서 네. 간디가 생전에 한 번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지 못한 건 이 중대한 누락이었다면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노벨 평화상의 이모저모를 잠깐 짚어봤습니다. 다시 트럼프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노벨 평화상 언제쯤 발표되나 저희가 찾아보니까 10월 10일쯤에는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년 수상자가 누군지를 예측하는 배팅 사이트가 있다고 해요. 그럼 여기 배팅 사이트에서의 트럼프의 확률은 어떻습니까? 네, 그 배팅 사이트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현재 네. 한 10명 정도의 후보가 올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트럼프가 한 2위.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어요. 확률 12.5%. 네. 굉장히 높은 확률이거든요. 1위에 계신 분은 율리아 나발라야라고 알렉세이 나발리, 그 러시아에서 푸틴에 대항하던 그 운동가, 사회운동가의 와이프 되시는 분인데 네. 그분에 이어서 이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도 슬슬 심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트럼프가 받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띄워주시죠. 보면은 우리 봉 교수님 10%, 김인환 교수님 30%입니다. 이유를 들어봐야겠죠. 봉 교수님 10% 너무 박한 거 아닙니까? 뭐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과를 봐야지 채점을 할 수 있는데 아직 네. 답안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 가능성과 그 방향성만 보고 후한 점수는 줄 수 없죠. 오죽 어려웠으면은 네. 그 125년 동안 노벨 평화상 수상을 인물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28번은
기구에게 줬습니다. 뭐 유엔 난민기구라든지 노벨 평화상을 제일 많이 탄 기구는 국제 적십자사거든요. 3회. 네. 그리고 유럽 연합도 받았고 퀘이커교도 받았습니다. 그래야지 인물보다는 논란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자, 우리 김인환 교수님은 30%, 그래도 20% 정도 더 높게 주셨어요. 왜 30%입니까?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에 앞장을 서고 네. 그리고 저는 봉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평화냐가 중요하다. 거기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약소국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서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조차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리고 여러 가지 곳곳에서 했던 어떤 분쟁 종식에 대한 노력이나 아니면 실제적인 결과가 있으면은 뭐 충분히 후보로도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오바마 대통령도 받았는데 뭐 실제적인 결과를 도출한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낮은 대외적 인기 이게 굉장히 그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수상의 가장 적은 트럼프 본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자, 세 분과 함께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수상 가능성 제대로 한번 따져봤습니다.